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업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15세 이상의 인구를 우리가 생산 가능한 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세 이상은. 그래서 이 1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구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에는 이 취업자와 아직 그 취업이 안 된 실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에는 여러분 같은 학생이라든가 전업주부, 군인 이런 사람들의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되겠습니다. 실업률 매우 중요하죠.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 보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해, 그렇죠?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 실업자 수가 얼만큼 해당이 되는지, 이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이 실업률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로 되어 있죠. 생산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 전체에 대한 취업자 수의 비율로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 실업률 들어보셨죠? 15세에서 29세까지의 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업률이 작년 3%에서 올해 6%로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를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해서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랬습니다. 퍼센트 해석. 실업률 증가율. 우리가 증가율 많이 학습해 봤죠? 자, 실업률이 3%에서 6%로 상승했다면 증가율은 작년이 이 기준량이 되겠죠. 이 기준량 분에 항상 이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 작년 실업률 3%가 되고 있죠. 이것 분에 실업률의 증가량, 여기서는 증가율이 되고 있는데 6%, 올해 6%, 작년 3%니까 이 분자 6% 마이너스 3% 이것이 실업률의 증가량이 되겠죠. 곱하기 100 계산해 보니까 100% 증가하였다. 사람들이 놀랄 수 있겠죠. 3%에서 이렇게 6%로 상승했을 때 실업률이 10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좀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이런 때는 이 퍼센트 포인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실업률이 6%로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그 차이는 3%죠. 이 퍼센트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3%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이 실업률의 상승 문제를 퍼센트로 해석하느냐, 퍼센트 포인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그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그젬플 5번. 다음은 2019년 연초 대비 연말의 이 변화에 대한 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연초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취업자 수는 600, 실업자 수는 100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연말에는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료를 보니까 비경제 활동에서 취업자로 이렇게 이동한 인구는 40만 명.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인구는 역시 40만 명.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변화된 사람은 30만 명. 그랬을 때, 이 취업자 수, 또 실업자 수의 이 변화, 또 이 비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 고용률,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기본 경제학의 개념을 측정하는 문제가 지금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연초와 연말 나눠서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죠. 연초 취업자가 보니까 600만 명, 실업자가 100만 명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 명에서 경제활동 참가자 600만, 100만을 빼니까 300만 명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취업자, 실업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제시된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로 40만 명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40만 명이 줄었죠. 대신에 취업자는 40만 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40, 하나는 마이너스 40. 두 번째,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변화된 인구가 40만 명.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40만 명이 또 줄었죠. 그 다음 밑에 40만 명이 줄었고 실업자가 40만 명이 늘어났죠. 플러스 40 실업자가. 자, 세 번째 조건.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으로 변화된 인구가 30만 명. 취업자에서. 그러니까 취업자 여기죠. 취업자에서 30만 명이 줄었죠. 마이너스 30. 대신에 비경제활동으로 플러스 30.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초에 비해서 취업자는 10만 명이 늘었군요. 취업자는 10만 명이 늘었고 실업자는 40만 명이 이렇게 늘어났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된다. 4번 한번 풀어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시면 다 되겠고요. 연초 고용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연초.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분의 취업한 사람 수 이런 얘기죠. 취업자 수 600만 명이죠. 연초에. 그래서 1000분의 600 곱하기 100 해서 연초 고용률은 60%. 연말 역시 1000분의 취업자 수. 연말의 취업자 수 얼마입니까? 여기 610이 되고 있죠. 610 곱하기 100 해서 61%. 따라서 고용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해되시죠? 5번 한번 볼까요? 연초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얘기죠.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해, 즉 1000분의.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를 합한 것이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다. 그래서 연초의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한 사람 600만 명과 취업이 아직 안 된 실업자 100만 명을 합쳐서 700만 명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700 곱하기 100 해서 연초 경제활동 참가율은 70%. 연말 경제활동 참가율은 1000분의 취업자 610, 실업자 140 모두 합해서 750. 1000분의 750이 되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75%가 되고 있군요. 따라서 5%포인트 상승하였다. 이해되시죠? 프로그램 13번 한번 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14번 역시 이 실업률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니 계수라고 하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선 그러한 경제 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